네, 자, 여러분들이 51회 기출문제를 풀어보셨는데 천천히 한번 이론부터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회 시험은 바로 직전 지난 2월 달에 출제했던 문제고요. 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무엇이냐 이랬습니다. 질적 특성에 대해서 한 문제는 꼭 나올 것 같아요. 회계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 충실히 표현. 그리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하여야 하며 중립적이어야 한다. 표검중 다 나왔네요. 신뢰성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신뢰성은 표검중, 목적적 합성은 예피적. 이 문제에서 혹시 뭐 헷갈리는 거 있었나요? 예, 없으셨죠. 예. 감독관 확인번호가 뭐였나요? 저 똥나가지고 다시 봤거든요. 아, 감독관 확인 번호요. 예. 알려드릴게요. 여기 화면에 SR3이었습니다. 되셨나요? 네. 다시 문제로 가서 1번에서 뭐 여러분 뭐 추가적으로 설명 필요한 게 혹시 있으면 다음 2번 보세요. 자, 2번 보시면 다음 중 재무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무보고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네. 2번 재무제표는 가장 핵심적인 재무보고 수단이에요. 맞습니다. 3번 재무보고는 기업 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경영성과, 경제적 자원과 의무가 뭐예요? 자산과 부채죠. 경제적 자원이면 자산이요. 의무가 부채입니다. 경영성과가 뭐예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 자본변동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재무보고라고 그러죠. 4번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답이 여기 있었네요. 주석까지 5가지가 재무보고서입니다. 자, 재무제표에 해당되는 것,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 외워야 돼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암기사항. 이 문제 추가 설명 없죠? 다음 3번 주식회사 한공의 단기 매매증권 관련 자료이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2월 1일 날 사가지고 5월 1일 날 처분했네요. 1000주를 한 주당 5,000원에 샀으면 500만 원에 샀습니다. 수수료는 포함을 해야 되느냐?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이었다면 포함해야 돼요. 취득원가에. 단기 매매증권이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단기에 비용 처리하죠. 그러니까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수료.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됩니다. 따라서 505만 원에 산 게 아니라 500만 원에 취득한 거예요.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자, 5월 1일 날 한 주당 7,000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1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는 처분 이익에서 차감시킵니다. 처분할 때 수수료는요, 처분 손실에는 가산하고 처분 이익에는 차감한다. 자, 보세요. 1000주를 다 팔았으면 700만 원에 팔았죠. 700만 원에 500만 원에 사가지고 700만 원에 팔았으면 200만 원 이익인데 수수료를 차감한다 그랬죠. 이익에서.
2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야 된다 이겁니다. 빼기 10만 원. 이게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만 원 처분 이익이다. 3번이 답이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요거 처분 시 회계 처리를 분계로 표현하는 것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자, 2022년 5월 1일 처분 분계 누가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네. 690만 원. 대변에 장기매매증권 690만 원. 얼마요? 690만 원. 690만 원? 700만 원. 아, 500만 원. 그렇지. 예, 예. 500에 샀어요. 처분이 예. 190만 원. 그렇죠. 분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예. 처분 시 회계 처리로 올바른 것을 찾아라. 그러면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처분 이익이 190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무형자산이네요. 무형자산. 그죠?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한다. 이거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표권, 연구비, 영업권, 개발비. 연구비가 아니죠. 연구비는 판매관리비예요. 이거는 판매관리비. 나머지 세 개는 무형자산 개정 과목이네요. 5번을 보시게 되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자료입니다. 외상매출금 기말잔액에 대한 대손추정액을 계산해라. 기말잔액에 대한 대손추정액이 전기 외상매출 차기로 이월된 거 요거 그냥 차기 이웃은. 어. 요게 대손추정액이죠. 대손이 추정되는 것만큼 대손충당금을 설정해가지고 차기로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20만 원이죠. 이 문제에서 혹시 질문이 있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장부 마감하기 위해서 마감할 때 차기 이월시키는 거고요. 12월 31일 날 요 분계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계입니까? 요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12월 31일 대손상각비 10만원, 대손충당금 대변 계정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전기된 결과를 가지고 이게 무슨 회계처리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응? 뭐라고 하셨죠? 추가 설정. 그렇죠. 추가 설정 맞아요. 이게 12월 31일 응? 결산 시 추가 설정. 이 외상매출금 이게 추가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한 분계의 전기 내용이에요. 네. 추가 설정 분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분계가 어떻게 된 거냐? 차변에 대손 상각비 10만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만원. 이 분계를 전기하면 대손 충당금 계정 대변을 찾아가지고 상대 계정 과목을 쓰고 10만원이라고 기록한다. 이거 예.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한 분계입니다. 그게 10만원을 추가 설정해가지고 20만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기로 2월 시킨 거예요. 요 3만원이 뭘까요? 7월 6일 거. 대손이 발생한 거예요. 1월 1일 날 대손 충당금 잔액이 13만원이 있었는데 7월 6일 날 3만원의 대손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이 이제 3만원이 줄어들죠. 대손 충당금이 10만원밖에 없네요. 그래서 기말에 10만원을 추가 설정합니다. 그래가지고 20만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해가지고 차기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차기 2월. 그러니까 대손 예상액이 20만원이란 얘기죠. 이 문제가 지금 대손 예상액이 얼마냐 이걸 물었잖아요. 대손 예상액이 20만원이기 때문에 20만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12월 31일 날 추가 설정 분계예요. 이게 추가 설정. 그 분계 내용이 이거예요. 이게 이 원장에 기재된 것을 보고 그 각각의 날짜에 이 거래가 무슨 거래였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분석해내야 됩니다. 여기서 혹시 궁금한 거 없으시죠? 그러면 그 20만원이요. 네. 다음 연도에 차기 20만 원 정기 다음 연도에는 전기 2월이죠. 그렇죠. 그거를 지금 여기는 저는 그 아까 대선생님한테 이 10만원이 그 전에 있었던 예산 매출금 모자란 거를 했다는 그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 결산 때 한 거예요. 네. 추가 설정한 분계. 네, 추가로 모자라서 10만원을 더 설정한. 예, 모자라가지고 10만원을 추가 설정하는 겁니다. 왜냐면 대손 예상액이 20만원인데 지금 이 전에는 10만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10만원을 추가 설정해서 20만원을 만든 거예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 잘 나오니까요. 이걸 원장을 보고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다 알아요. 6번을 보시면은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기계장치 취득 관련 자료입니다. 22년 말에 계상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요? 7월 1일 날 500만 원에 취득을 합니다. 내용연수 5년이고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는데 월 단위로 상각을 한다. 7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6개월치 22년 말에는 6개월만 경과했죠. 6개월치 감가상각비 계산하면 돼요. 자, 500만 원 5년이면 1년에 100만 원입니다. 1년에 100만 원. 50만 원이네요. 6개월이니까. 1번이 답이었네요. 아주 쉽게 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요새 지금 우리 TAT 2급 이론 풀고 있잖아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뭐 숫자 막 이것저것 너무. 그 이론 하나 푸는데 뭐 1분이 더 걸려요. 근데 우리 FAT 1급의 이론은 이렇게 금방 판단할 수 있도록 30초 안에 거의 다 풉니다. 30초 안에. 1분까지 가지 않아요.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 휴대폰 도매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대화이다. 가에 들어갈 항목은 김대리가 전기 대비 영업이익은 감소했는데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영업이익은 판매관리비까지 뺀 거잖아요.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이후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더하고 빼서 당기순이익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면 영업의 수익이 증가했겠죠. 그 밑에서. 예. 감소면 영업의 비용이 감소했겠죠. 영업의 비용이. 이익이 증가한 원인은,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원인은 영업의 수익이 증가했거나 아니면 영업의 비용이 과거보다 전기보다 감소했거나. 이것은 감소라고 그랬으니까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보기 중에서 영업의 비용은 이거죠. 이자 비용. 급여나 여비교통비는 판매관리비이기 때문에 판매관리비는 영업이익 계산에 이미 반영이 됐어요. 이 문제에서 추가 질문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시면은 8번으로 가서 다음 중 유형자산인 토지에 대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 잘못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수익적 지출은 비용이란 말이에요. 자본적 지출은 자산이에요. 비용을 자산으로 잘못 처리했다. 옳은 것이 뭐냐? 이익이 작아진다? 반대죠. 커지죠. 비용을 자산 처리했으니까. 2번 부채하고는 관련성이 없어요. 3번 자산이 과대해지죠. 4번이 맞았습니다. 비용을 자산으로 잘못 처리했으니까 비용의 과소가 되겠죠. 이런 문제들이 조금 헷갈려요. 조금 헷갈립니까? 네, 이거 조금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여기 보기에 자본에 대한 보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만약에 5번이 있다. 자본입니다. 자본의 과대라는 보기가 만약에 있다. 자본의 과대. 이거 맞아요? 틀려요? 5번은? 이거 맞습니다. 자,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는데 왜 자본이 커지느냐?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비용을 자산 처리하는데 왜 자본이 커질까요? 비용이 줄어들었잖아요.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당기순이익이 커지죠. 당기순이익이 커지지 않습니까? 당기순이익이 어디로 가는 거죠? 결산할 때? 미처분 이익 잉여금. 자본으로 가잖아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 여러분 손익계정에 당기순이익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가 됩니다. 결산할 때.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바로 자본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커지면 당기순이익이 커지면 자본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익이 감소하면 기말 자본도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이익과 자본은 정비례합니다.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같이 감소한다. 자, 8번에서는 4번이 답이었습니다. 만약에 5번도 보기에 나오다면 이것도 맞는 것이다 이거죠. 여기서는. 그리고 뭐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여러분 수익이 아닙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수익적 지출은 수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를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 처리해야 될 거. 그것을 자본적 지출로 했다. 그렇다고 자본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안 된단 말이죠.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 알아두시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재고장이다.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 경우 2월 말 재고자산은 얼마냐. 이거 우리 꽤 연습한 것 같은데요. 자, 매출이 2월 20일 날 매출이 있었는데 선입선출이니까 이 200개를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 100개 없어지고 여기서 100개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100개 남았네요. 남은 것을 계산하면 그게 재고자산인 거예요. 자, 100개가 1200원짜리 12만원. 또 여기가 100개 재고 남았죠. 1300원짜리 13만원 더하면 25만원이죠. 선입선출법으로 매출 수량을 딱딱 지워 나가면 됩니다. 먼저 입고된 것을 먼저 판매된 걸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이 2월 말 재고자산이 아니라 2월 매출원가는 얼마냐? 선입선출법이다. 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2월 매출원가. 예, 구했죠? 2월 매출원가는 얼마냐? 자, 최승현 씨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2월 매출원가는 얼마냐? 얼마일까요? 응? 9만 원이다. 보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기에 9만 원이 아니네요. 예, 22만 원 맞았습니다. 22만 원. 어떻게 계산했는지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매출원가라는 것은 이 매출한 200개의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선입선출이니까 아까 여기 100개 이거 매출원가에 포함해야죠. 100개 곱하기 1000원 하면 요게 10만원. 그 다음에 2월 10일 거에서 100개 팔았죠. 요게 원가가 1200원짜리예요. 단가가. 그러면 여기 12만원. 요 두 개를 더한 것이 매출원가입니다. 22만원이 매출원가예요. 네. 그래서 자, 매출원가 이제 이왕에 구했으니까 자, 우리가 매출원가 공식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매출원가는 자, 22만 원은 공식이 성립되는가 봅시다. 기초가 얼마예요? 월초 재고죠? 10만 원 더하기 매입이 여기 2월 10일하고 2월 28일이 있었죠? 그러면 매입이 12만원, 13만원. 아니야. 24만원, 13만원. 200개 1200원이면 24만원하고 13만원 더해보세요. 얼마예요? 24만원에 13만원. 예? 37만원이죠? 매입이 빼기 기말이 얼마였어요? 아까 25만원이죠? 예. 이렇게 빼보는 게 성립이 되는가 한번 계산 따져보세요. 10만원에다가 더하기 37만원 빼기 25만원 딱 나오죠? 예. 그래서 매출원가는 기초 더하기 매입 빼기 기말이다. 성립이 딱 되죠.
여기서 기초는 이 월초재고를 기초로 했고요. 요 기말은 아까 우리 재고자산 구했죠? 이게 월말 자산. 매출원가 공식 성립이 된다. 그 다음에 10번 한번 문제 볼까요? 10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수정전 잔액수산표와 임차료 지급 내역이다. 임차료에 대한 결산 정리 분계 시 차변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임차료가 수정 전에 120이었네요. 그런데 7월 1일 날 사무실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1년분을 현금으로 지급했군요. 7월 1일 날? 그러면 여기 절반만 단기분이네요. 예. 그러면 이거 질문이 뭔가요? 차변, 수정분계, 임차료에 대한 정리분계, 차변. 그러면 임차료, 대변이 임차료고 60만원 분계가, 차변은 선급 비용이죠. 내년도 거니까 선급 비용 60만원 자산으로 잡아야죠. 답은 3번입니다. 결산 때 이렇게 수정 분계해야 돼요. 차변의 선급 비용 60만원, 대변의 임차료 60만원. 그렇게 되면은 손익계산서에 가는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면 얼마라 그래야 돼요? 손익계산서에 가는 임차료는 60만 원이다. 네. 결산 분계 후에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질문을. 그리고 그때 답은 60만 원이에요. 7월 1일이니까 절반만 단기의 비용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런 분계를 가리켜서 우리가 비용의 이연이라고 그러죠. 비용을 차기로 이연시킨다. 그때 쓰는 개정 과목은 선자 돌림의 개정 과목을 사용한다. 선자 돌림. 비용을 발생시킬 때는 미자 돌림, 미지급 비용. 발생시킬 때. 차기로 이연시킬 때는 선자 돌림, 선급 비용.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는 뭐 간단하죠.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될 수 없어요. 맞아요. 폐업자의 최종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맞아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틀렸네요. 며칠이죠? 25일이죠. 답은 3번 옳지 않습니다. 4번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이다. 네,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이죠. 일반 소비세. 면세 빼고 다 과세한다 이 말이에요. 일반 소비세입니다. 소비세에는 일반 소비세와 개별 소비세가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는 특정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만 소비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예. 고급 재화라고 보시면 돼요. 고급 재화. 다음 12번. 부가가치세 납세지 및 사업장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라고 그랬죠? 맞아요. 2번.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각 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3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죠? 네, 맞아요. 4번.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느냐?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은 하나만 합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은 본점 하나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써요. 그 하나로.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사업자 등록을 사업장마다 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달라요. 그 다음에 13번째 문제는 계산 문제인가요? 이런 계산은 쉽죠. 뭐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이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2022년 애정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얼마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돼요. 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면 된다. 자, 세금계산서 발급한 공급가액. 여기 이제 매출세액이 70만 원 있네요.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공급가액. 예, 이거 그런데 밑에 세금계산서 수취분에는 공급가액 100만 원이 업무용 승용차 수리비에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100만 원은 불공이네요. 예, 매입 공급가액에서 100만 원을 뺍니다. 그럼 140만 원입니다. 140만 원에 세금은 14만 원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70만 원 마이너스 14만 원이 납부할 세액이 되겠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거예요. 얼마예요? 그러면 56만 원이죠. 그 다음에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오른 것은 이거 면세죠? 그 다음에 이게 면세입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째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022년 1기 애정신고의 매입세액 내역이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냐?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했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는 모두 이행했다고 가정하자. 직원 비대면 교육에 필요한 영상 장비를 구입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거래처 명절 선물용 선물 세트를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죠. 접대비니까. 세 번째, 운반용 트럭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죠. 트럭이니까. 네 번째, 원재료 매입 관련 세액인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주소를 누르겠다. 공급자의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예, 주소 누락한 것은 우리가 온전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습니다. 주소는 공급자의 뭐가 세 가지를 꼭 넣어야 돼요. 공급자의 등록번호하고 그다음 뭐죠? 이름. 그다음에 상호. 아니 예. 성명. 예, 상호 성명이죠. 그러니까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이라고 그러죠. 공급반의 등록번호와 명칭이 이제 상호나 마찬가지예요. 예, 명칭이. 그리고 이름.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이름입니다.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못 받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재료 매입한 매입세액이니까 공제 가능한 것이죠. 하나, 둘, 세 개를 더하시면 돼. 650이 되겠네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몇 개 맞았나 한번 보세요. 10개 이상은 맞으셨죠? 합격입니다.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 15개 다 맞추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보니까 51회 이론이. 예. 자, 우리가 이왕에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이름. 두 번째,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세 번째, 공급 가액과 세액. 네 번째, 작성 일자. 공급 일자가 아닙니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공급 일자와 작성 일자는 달라요. 작성 일자. 다섯 번째, 네, 없네요. 이거네. 네, 다섯 번째 없어요.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15번 문제처럼 이거 외에 뭐가 빠졌다. 이거는 개의치 않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 네 가지 사항 중에 어느 하나가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낸 적이 꽤 많아요. 이론 문제로. 공급받은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양식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굵게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세금계산서 양식이 여기 있겠죠. 이거 한번 봅시다. 거래명세서네. 네. 다시 세금계산서로 가서. 네, 요거 한번 봅시다. 이 세금계산서를 딱 보면 굵게 표시된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하고 여기가 굵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굵게 표시된 부분은 꼭 누락시키지 말라고 그 자리를 굵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그 다음에 오른쪽이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또 중간에 있는 게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그래서 딱 세금계산서를 보면 표시가 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주 굵게 그 박스를 해놨어요. 반드시 이건 입력해야 된다. 기록해야 된다. 공급자의 주소도 안 써도 됩니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15번 문제가 지금 이것을 누락시켰다고 한 거잖아요. 예. 이건 누락시켜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락을 안 시키는 게 좋은데 매입세의 공제를 못 받거나 이런 아주 결정적인 오류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저 사항만 있어도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필요적 기재 사항만 있어도. 자, 그러면 우리 쉬었다가 실기 시험은 다음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